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에 함께 풀 문제는 고3의 10월 모의고사 38번인데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40%, 오답률이 60%예요. 사실 모의고사의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선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모의고사가 원래 좀 쉽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풀 문제의 유형은 문장 넣기입니다. 문장 넣기는요, 주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들에서 기준을 잡고요.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시는데 이때 접대, 관내, 즉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란 단서를 활용하면서 주어진 문장을 선지마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문장 넣기를 할 땐 글을 다 읽고 나서 넣어보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장 정리하고 여기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 선지마다 주어진 문장의 정리를 넣어보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죠. 자, 하지만 어떡하죠? 자, 여기서 접속사 그리고 상황을 소개하는 이 와리풀한 구문이 중요하죠. 뉴스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왜곡한대요. 자, 여기에서 forget or invent 제가 지운을 표시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열거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엇을 왜곡하냐면 정말로 보도된 걸요. 자,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네, 하지만 뉴스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진짜로 보도된 걸 바꾸면 어떡하지? 이거네요. 그럼 이 간략한 정리를 자, 이 정리한 내용을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죠? 보니까 문장이 되게 간단하네요. 원래 문장 넣기 유형은 문장이 좀 길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짧습니다. 자, 기억이 속인대요. 자, 그럼 이게 기준이 돼요.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지마다 이 정리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출처 나오잖아요. 이런 출처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중요성을 기억해 줘요. 어떤 거냐면 불러오는 것에 이용 가능한 거. 자, 여기 하이픈 있죠. 하이픈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요, 사실 이 하이픈 이하는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됐으면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쉽대요. 기억하는 게. 특이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특이한 걸 기억하는 게 쉽다. 그리고 이 말이 인출에 이용 가능하다. 자, 주어진 글을 선지 1번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같이 정리하면서 풀어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요, 기억에 중요한데 어떤 기억에 중요해요? 특이한 거. 그래서 불러오는 게 잘 되는 거.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럼 이 선지 1번에 이 주어진 글의 내용을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읽은 선지 1번 뒤에 문장은 뉴스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self-serving은 자기에게 봉사하는 이니까 이기적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기적인 편견이 작동을 해요. 또한이 나왔다는 건 앞과는 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기억의 과정이 편견에 차 있대요.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왜곡하는군요. 이기적인 방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에 2번 넣어봅니다. 또 정리하면서 풀어보죠. 선지 2번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기적인 편견이 기억을
왜곡한다고 하는군요. 그 여기에 넣어보는 겁니다. 2번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 뉴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봐요. 자, 이렇게 뭔가 출처가 나오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알고가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오는 게 say, think, report, 뭐 insist 등등이 있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절 뒤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우는 표시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인지적인 편견이 일으켜요. 왜곡을요, 기억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서 또 풀어봅니다. 자, 3번 D는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기적인 게 인지적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편견이란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말, 같은 말이 나왔고, 역시 같은 말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 3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this하고 intern 주목해야죠. 문장 넣기를 할 때 접대 관내 중요한 단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대명사 나왔고 또 접속사 나왔잖아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안건 설정에. 자, 제가 여기 지우는 표시한 거, 열거되는 건 같은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지운 거죠. 뉴스에 반응하는 방법이 영향을 받는군요. 기억에 인출 가능한 것에.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서 같이 풀어봐요. 자, 4번 D는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죠.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주죠. 안건 설정에. 그리고 뉴스 반응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영향을 받죠. 기억에요. 네, 그러면 4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뉴스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좀 혼동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자, 다음 문장 봐요. 자, 5번 D를 보니까 in such cases 대명사 표현 나왔네요. 네. 그러한 경우들엔, 자,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is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요. 근데 긴 문장에 어딘가에 보니까 대시 이렇게 있네요. 그 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엔 이때 강조 구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바로 기억의 조작이네요. 열거되는 거 사실 같은 내용이니까 일일이 다 볼 필요 없고요. 안건을 어떻게 하는 것은 바로 기억의 조작이라고 하는군요. 자, 여기 not 나오면요, 뒤에 있는 건 부정되는 거니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문제풀이를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뉴스 스토리스예요. 뉴스 스토리스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문제풀이에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뒤에 문장은요, 그러한 경우에로 시작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억의 조작이라고 하는 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기억이 잘못돼서 뉴스를 바꾼다 라는 것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뉴스 이야기가 잘못돼서 원래 보도된 걸 바꿨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지적인 편견이 기억에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요 this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다고 하는데, 네, 쭉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기억에 영향을 받죠.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뉴스에 대한 기억이 잘못돼서 원래 보도된 걸 바꾸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그러한 경우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뉴스가 The Original News Stories로 나온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완전체 문장 있고요. 제가 영상 소개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지문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문장 넣기 유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문장 넣기 유형은 주어진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장이 짧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 있는 문장들이 길어요. 그리고 한 개로 끝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기준을 잡고 접대, 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란 단서를 활용해서 이 선지마다 읽으면서 주어진 글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글을 다 읽고 넣어보는 게 아니고요. 글을 읽으면서 선지마다 넣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애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